랭킹쇼!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유창호입니다. 네, 소비자 물가지표, 우리 시장, 미국과 마찬가지로 잘 소화해 나가고 있는 오후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실 2차 전지나 반도체 이쪽은 조용한 편이고,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유커 모멘텀, 단체 관광객 온다고 하니까, 네. 화장품주들, 이렇게 세게 날아가는 경우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많이 쉬었었고 이제 그만큼 더 올라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지금이라도 탈까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또 초전도체가 완전히 죽지가 않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도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전망 들어보니까 이제 개별 주장이 또 당분간 또 9월 FOMC 전까지는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개별주 장세에서는 내 종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지 수익권인지 한번 감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랭키쇼와 함께 하시면 되겠는데요. 참여 방법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안에 나와 있죠? 실시간 종목 상담,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전화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 많이들 전화 주시죠. 네. 자, 오늘 817분께서 현재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예, 오늘 좀 못 보던 아이디도 있으신데. 잠깐만요. 예. 박준봉님,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데요. 저도 처음 뵙습니다. 이건 유창호를 보고 있으면 옛날 남보원, 백남보. 와. 이 너무 영광이면서도, 네. 정말 오랜만에 듣는 그리운 이름입니다. 최고의 콤비셨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토마토의 이건창호 아주 좋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이렇게 유하고 한 사람이. 그리고 종목진단 역시 오늘은 타이밍을 잘 맞춰주고 계시네요. 좋아요. 정드루님, SK 바이오사이언스, 4차 산업시대 고고님께서 4차 산업시대와 맥락이 딱 맞는 종목이에요. 그렇죠. 메커스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 갑자기 가치주 꺼내고 그러시면 안 되죠. 예. 자, 그리고 종목들은 지금 많이 올려주셔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02-3205-8200번입니다. 지금 보니까요. 샤론 서샤님, 엄마 나 반손 나왔어. 제가 창피하죠. 서샤님 대단합니다. 그 위에 뭔가 있었나 맥락이 있었나 보니까 딱히 맥락은 없는 것 같은데. 그거 있어요. 저 클리오. 클리어 물어보셨던 분이 서샤님. 서샤. 서샤. 발음이 어렵네요. 러시아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샤. 님께서 방송 탔다고 좋아해 주시는데 종목 진단까지 저희가 최대한 도움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종목 진단 또 계속 JJ님도 올려주고 계시고 많이 기다리고 계시네요. 네. 자, 오늘도 최대한 많이 봐드리고 또 그 사이에서 랭킹까지 빡빡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 함께 해보시죠. 자, 오늘 랭킹 주제 공개해 보겠습니다. 뭐죠? 이제 우리가 태풍이 다행스럽게도 좀 많이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난리 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좀 약했어요. 우리가 정말 잘 준비를 했구나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잘 가라 카눈. 그래서 꺾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꺾인 거예요? 그렇게 많이 꺾진 않았는데. 뭐예요 이게? 그저께 작아요. 저건 안 보이는데. 옆에 좀 띄워주세요. 네, 옆에 좀 띄워주세요. 안 보여요 저게. 눈이 노안이 와서. 그래요. 수익률 태풍이 불어온다 특집. 저 태풍은 가고 실제 태풍은 가고 수익률 태풍이 불어온다. 그럼 환영이죠. 1호든 100호까지 와도 됩니다. 이런 태풍은요, 매일매일 반길 수 있습니다, 진짜. 네, 이건 통계가 되게 쉬웠었어요. 그래서 가장 강한 바람의 태풍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저 강한 바람도 최대 풍속이 있는 거고, 맞아요. 평균 풍속이 있는 거고, 그런데 잠깐 반짝하는 게 아니라 수익의 바람이 계속 불어와라. 네. 평균 풍속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의미 부여는 이제 거의 신급이네요. 이제 진짜 방송 많이 늘었어요. 망명가라네. 사실 유명한 태풍들이죠. 맵이 딱 보여요. 정말 대한민국의 피해를 정말 대단하게 안겼던 그런 태풍들인데. 그렇죠. 그 풍속을 체크해봤습니다. 차바, 프라피룬, 마이삭은 처음 들어보네요. 루사까지. 자, 우선은 5위부터 이 5개 중에서는 제일 약한 거죠. 먼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라님께서 1위는 매미, 맴 하셨는데, 매미가 워낙 유명한 그 태풍이긴 하니까요. 네. 자, 갓땡치님. 갓땡치? 뭔가 귀여운 이름인데. 갓김치도 아니고. 태풍 얘기하고 있는데, 치맛바람. 치맛바람 강력하죠. 저 목동 쪽이나 이런데. 그렇습니다. 쌈장님 반갑습니다. 에너지 넘친다고요? 네, 저희 항상 에너지 있게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준희님께서는 꽃미남 두분했거든요. 꼭 미남이 되고 싶습니다. 휴머니스트님께서 꽃미남? 물음표 딱. 물음표. 그렇죠. 이 의혹이 짙어지기 전에. 그렇습니다. 바로 넘어가야죠.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토마토 투자 클럽 금산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검사님입니다. 자, 우리 네. 전문가님도 되게 잘 맞추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쵸. 하나 한번 질문 드립니다. 랭킹쇼에서 전문가 통틀어서 네. 이 랭킹쇼 순위 정답률 1, 2위를 다투는 게 이종목 전문가와 금산 전문가 두 분이 거의 다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예. 2위 뭘까요, 전문가님? 2위. 1위는 너무 잘 맞히시니까. 1위가 그 2003년인가 2004년도에 아마 매미가 있었죠. 그죠? 연도도 하세요? 그게 아마 1위일 것 같고요. 예. 그 다음 2위는 프라피톤이 아닌가, 프라피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네요. 와, 설마 이것도 정답을 다 맞춰주실지 약간 그러면 진짜 소름 돋을 것 같고요. 지금 살짝 무서웠어요, 듣고. 그냥 긴장되더라고요. 아니, 보통은 다른 전문가님들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금산 전문가님 당황하는 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마제스 전문가 되게 당황하시고 그러니까. 싫어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야, 그럼 알겠습니다. 오늘도 매미 프라필은 요 순위 한번 이따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교토 삼굴님께서 예. 마음 AI 진단 요청을 해주셨는데 27,300원에 10%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고점 올라갈 때 그때 사신 거 아닌가? 잠깐 좀 이런 생각 좀 들고 있고요. 네. 외국인이 좀 자주 파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음 AI 또 뭐 AI는 또 대표적으로 또 거론이 되는데 그렇죠. 전망 알아보죠.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이게 보면은, 마음 AI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성장성을 보고 이제 사실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성장성이 좀, 뛰어나더라도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한 뭐 4년, 3년 이렇게 연속적으로 적자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번 1년, 2년 정도는 적자는 나올 수는 있죠. 물론 우리가 뭐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도 뭐 1년 정도는 적자가 나오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한 4년 이렇게 적자가 나와버리게 되면 우리가 마음적으로요, 주가가 빠지게 되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음 A라는 기업 자체가 보세요. 2020년도에 보시면 지금 29억의 적자를 보고 있다가 68억 지금 55억. 지금 보면은 이게 연결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1분기까지 하면 이게 지금 4년 연속이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이 종목은 재무 구조는요, 재무 구조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금성 자산도 한 254억 정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제 기업으로 이게 맨 아래 보시면은 이게 현금 흐름표가 나와 있는데 2020년도 마이너스 22, 2021년도 마이너스 62억, 지난해 마이너스 41억, 올해 마이너스 3억이죠. 근데 기업으로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기업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 말미에 가면 어떤 상이 벌어지냐면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거죠. 이게 가장 끝에 가면 이런 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27,300원이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지금 자리에서 이거는 손절 라인만 잘 지키고 매매를 하세요. 제가 이제 성장성이 없으면 제가 바로 매도를 좀 꺼내드리고 싶은데 이제 기본적으로 성장성 자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손절 라인만 지키고 이것만 깨지지 않으면 이거는 가져가는 전략인데요. 다만 비중은 10% 그대로 유지하세요. 지금 전 저점이 얼마냐면요. 여기가 21,600원이에요. 여기가 21,600원입니다. 제가 짧게 드리는 이유가 적자이기 때문에 지금 3년 연속 지금 적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적자가 아니면은 저는 길게 가져가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21,600원 이걸 손절 라인으로 정하세요. 현재 가격이 23,700원이니까요. 요걸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요. 그 다음은 단기적으로 이 종목은 매도가를 얼마를 제가 제시해 드리냐면은 이게 보시면 앞전 고점이죠.
앞전 고점이 대략 얼마 정도에 놓여있냐. 손절 라인은 21,600원 예,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은 단기 고점이 29,900원입니다. 29,900원이라 해도 여기가 29,900원이잖아요. 이게서 매도하세요. 위로 올라가도 매도하고요. 아래로 빠져도 매도하는 그런 전략. 그런 전략을 지금 자리에서 구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실적이 만약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주가는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메타버스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보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 있죠. 그 얼마나 이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2021년도 주가 보세요. 메타버스 거래소 주가요. 이 종목이 한때 주가가 17만 원까지 갔잖아요. 그죠? 이게 17만 원까지 상승했던 종목이에요. 지금 주가가요. 10% 1토막 나 있어요. 13,500원이에요. 이런 종목은 거의가 회복이 안 되겠죠. 아마 영원히 회복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나와 있는 기업 중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4년 연속 적자가 나오잖아요. 자이언트 스텝 보세요. 2020년 적자, 2021년 적자, 지난해 적자, 올해 또 1분기까지 적자가 나오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게 한번 무너지면요. 그냥 시장에 휩싸여서 무너지게 되면 간단하게요. 반토막 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지금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은 지금은 돈 1억을 집어넣었으면 돈 1,000만 원도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만큼 이게 주식이 무서운 거예요. 주식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성장성이 있더라도 실적은 나와야 된다는 거. 제가 손절 라인을 제시해 드렸으니까 아래로 손절 라인 제가 제시해 드리고 위쪽으로 또 목표가 정해 드렸으니까 그게 딱 마무리가 되면 당분간 이런 종목은 손을 안 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양대 시장에 지금 실적이 빵빵해도 못 가는 주식이 많아요. 그런 주식을 매매하는 게 훨씬 마음 편하다는 거. 주식하면서 불안하면 주식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첫 번째 종목 마음 AI인데요. 손절가가 되게 중요하네요. 21,600원. 그리고 단기 목표가 29,900원이고 비중은 더 담지 마시고 어쨌든 매도할 건데 제일 좀 좋은 상황에서 잘 팔고 나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자, 진단은 진단이고요. 또 랭킹쇼 주제에 대해서도 조보 투자자님, 오이 마이사, 혜빈님, 딱 부음전, 미. 딱 남겨주셨는데, 1위로 맞춰주신 게 맞죠? 그렇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보 투자자님이 금산 전문가님한테 질문해달라고 하는 거 조금만 종목 몇 개만 더 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섹터가 과연 다시 주도주로 될 수 있나. 맞아. 너무 지금 걱정들 많이 했을 것 같아서 저도 궁금합니다. 우리 초보 투자자님이 관련 종목 사고 계신 건지 어쨌든 간에 조금 이따 여쭤볼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자, 그러면 계속 종목 진단 가볼게요. 두 번째 종목은요. JJ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코렌텍이죠? 요거 인공관절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 12,400원에 20% 비중입니다. 너무 움직임이 없네요. 제발 봐주세요 하셨는데 진짜 그래요. 움직임이 딱히 나오질 않습니다. 사실 인공관절 뭐 이렇다면 의료기기?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에 의료 들어가는 쪽은 정말 날아다니잖아요. 주가가. 그렇죠. 이 친구는 참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소외감을 많이 느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속상하죠 이러면. 자, 코렌텍 현재 주가 12,390원이고요. 네. 자, 어떻게 보면 좋을지 보유해도 괜찮은 종목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코렌텍 이거 보유해도 괜찮나요? 네, 코렌텍은 제가 좀 이 기업에 대한 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주식은 여러분들이요,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나와 있는 코렌텍이라는 기업이 여러분들 그 인공 관절 쪽입니다. 여러분 엉덩이 뼈 있잖아요. 엉덩이 관절이 있고요. 그다음 무릎 관절이 있어요. 무릎 관절. 그러니까 엉덩이 관절과 무릎 관절, 그러니까 인공 관절 업체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앞으로 이제 저는
노령화 수혜주로서 이 종목에만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주가는요, 거의가 이 종목은 제가 계속적으로 봐왔는데 이 종목은 주가는 현재 요 12,000원대를 사이에 두고 주가가 움직여요. 주가 더 이상 빠질 자리도 없어요. 이 종목은 여러분들 그 현대 자동차 정몽구 회장이 있잖아요. 제가 몇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이 정몽구 명예회장이라 그러죠. 지금은요. 이게 지금 보면은 정몽구 명예회장의 큰딸이죠. 큰딸. 큰딸이 정성이죠. 이름이 정성이잖아요. 그 현대자동차 광고하는 업체 이노션의 대표이사잖아요. 그죠? 정성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코렌텍의 최대 주주예요. 그러니까 한 지분을 한 7%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코렌텍의 대표이사는 누구냐? 정성의 남편이 되겠죠. 남편이 선두훈 씨라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세요. 선두훈. 그 대전에 사시는 분들이 있죠. 대전에 아마 선백은 있을 거예요. 대전에 사시는 분은 선백은 아시죠? 그 선백은 이사장이 선두훈 씨예요. 그러니까 정몽구 명예회장의 입장에서 보면 큰 사이가 되겠죠. 큰 사이가 선두훈 씨인데 그 선두훈 씨가 코렌텍의 대표이사고요. 정몽구의 큰딸 정승희가 이 기업의 대표이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미국에도 지금 병원 하나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대전의 선백원 정도의 크기의 병원을 또 미국에도 병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상당히 좋게 나올 수 있는 기업.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요, 가져가면 저는 상당한 저는 수익은 가능한 종목이라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임플란트 사업도요, 완전히 뛰어든 건 아니고요. 임플란트 사업도 지금 신사업으로 좀 추가가 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은 이기가 일봉이고 이게 주봉이고 이기가 월봉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리는요, 여러분들 요 상승 마디에 1차 상승이 나오고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 정도까지는 가능하냐면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12,400원 20%니까 비중이 조금 많아요. 비중만 조금 줄이세요. 비중만 좀 줄이고 한 15% 정도? 뭐 그 정도만 줄여서 얼마까지 가져가시면 돼요. 16,000원까지 가져가도 전혀 무리가 없는 종목이에요. 16,000원 목표가 딱 잡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12,400원이니까 비중 한 5%만 줄이세요. 줄이고 15%만 가지고 16,000원까지 가져가는 전략. 노령화 수혜주라는 거. 그 실적이 계속적으로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또 금산거리면 실적이 좋고, 저는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금산이라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저는 잘 하진 않아요. 눈에 뭐 보이는 게 있어야 그 주식을 뭐 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지난해가 2020년도가 가장 실적이 좋았던 58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아마 올해도 영업이익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나올 거예요. 이 종목은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저는 전혀 무리가 없고요. 이 종목은 16,000원까지 비중만 좀 줄여가지고요, 가져가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렌텍 살펴드렸습니다. 네. 비중만 조금 축소를 하시고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수익 충분히 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5위부터 한번 공개를 좀 하도록 하죠. 예. 이 태풍 중에서 가장 바람이 약한, 하지만 5위도 셉니다. 그렇죠. 자, 5번째 태풍. 뭘까요? 갑니다. 루사. 네. 아니, 루사 아까 이거 잠깐만요. 제 기억으로는 매미와 루사가 비슷한 때에 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왔던 태풍들이 트렌드상 되게 셌을 수도 있죠. 루사가 저는 1, 2위를 다툴 줄 알았는데 5위네요. 이게 1위부터 5위 사이에 찾아보니까 진짜 한 끗 차이. 그래요? 네, 다 강력합니다. 예. 이게 5위가 저 결코 약한 풍속이 아니라는 점. 그렇습니다. 와, 제 기억 속에 루사는 어마어마한 태풍으로 기억하는데 이게 5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때도 참 2002년이면 몇 살이에요, 그때가? 제가 딱 고등학교 때였어요.
월드컵 딱 할 때. 그랬구나. 제가 그쵸. 대학교 신입생 때였구나. 와, 저 때 기억이 스물스물 또 납니다. 그렇습니다. 자, 5회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여러분 4회를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또 JJ님 고맙습니다. 아라랑님, 구글에서는 3위가 로사라고 돼 있네요. 자, 들레미님 오셨어요? 출석 체크 도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와, 반도체 쪽에 궁금하신 분들이 많긴 하네요. 오늘 질문 진짜 많네요. 네, 원익 IPS는 벌써 3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장 실적 쇼크와 함께 그 마감 시황 때 했던 종목이거든요. 그 기억하는군요. 이게 낙폭이 가장 컸기 때문에 그래서 종목 진단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또 타이타닉 얘기가 없어. 이건. 그거 읽지 마세요, 그냥. 진짜 우리 적은 항상 내 근처에 있어요. 내부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정드루님께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올려주셨는데요. 바이오 얘기 나오면 사실 뭐 이거 나올 수밖에 없죠. 야, 요즘은 또 제약바이오 또 가는 게 또 있으니까 그렇죠. 또 궁금하신 거 많으시죠? 사실 SK 바이오사이언스 처음 상장될 때만 해도 엄청난 기대감에 주가 수십만 원 그냥 자자작 갔는데. 근데 지금은 지금 몇 토막이에요, 이게 지금. 많이 내려왔죠. 네. 36만 원까지 갔었어요, 이게. 자, 어쨌든 간에 이 종목을 85,000원에 20% 담으셨는데 오늘도 좀 많이 내려가네요. 예, 최근에 한번 88,000원까지 올라갈 때 쭉 한번 올라간 이후로 오늘 제일 낙폭이 큰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대한민국 최고의 백신 업체죠. 그러니까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해서 한번 주가가 대폭등이 나왔던 종목이잖아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러면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또는 노바백스의 백신 위탁 생산 업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적을 보면은 보세요. 2021년도에 영업이익이 4,700억이 나왔잖아요. 가장 실적이 좋은 4,700억의 영업이익이 나온 거죠. 4,742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잖아요. 이때가 2021년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백신의 이제 그 수요가 이제 줄어들면서 그죠? 이제 지난해 2022년도에는 이게 3분의 1, 1,150억. 이제 올해 1분기까지 얼마입니까? 적자가 나오죠. 292억이죠. 코로나19 같은 그런 대응 또 전염병이 생기면 또 주가는 움직이겠죠. 그러나 이제 지금 이 종목은 이 종목이 뭐 신약 개발하는 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순수한 백신 개발 업체 아닙니까? 이 기회에서 뭐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그러면 주가도 탄력을 받겠죠. 그러나 이 종목의 주가가 상승을 줄 수 있는 모멘텀이 아예 없는 거죠. 이런 주식은요, 이제는 매도 시기를 이미 놓친 거잖아요. 보세요, 이게 이때 가장 좋았을 때가 주가가 얼마였습니까? 36만 2천 원이잖아요. 그죠? 36만 2천 원대 주식이잖아요. 지금 주가가 얼마입니까? 8만 3,100원이죠.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가장 좋았을 때 매도를 못하게 되면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거죠.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이제 8만 5천 원대. 그러니까 최근에 매수하시기 때문에 때가 다행인 거죠. 최근에 이제 매수해서는 딱인데, 물론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환자들이 조금씩 이제 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반등이 나오면요, 8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뭐 손실을 보지 않고 주식이라고 하는 건요, 워낙 많이 빠지게 되면 기술적인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요. 그럼 지금은 이게 지금 첫 번째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잖아요. 다시 한 번 더 8만 5천 원 정도 오게 되면은 이것은 전량 다 매도를 하세요. 전량 다 매도를 하시고요. 지금 자리에 제약 바이오가 움직이는 종목군들 있잖아요. 전통적인 제약업체 여러분들 지금 유한양행, 그 다음은 한미약품, 대웅제약, 그 다음 동아ST, 보령, 여러분 종건당, 녹십자, 이런 전통적인 종목은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한번 볼까요? 지금 유한양행 같은 좀 보세요. 이게 유한양행 한 주가 움직이는 거 보세요. 최근에 지금은 뜨는 것은
제약바이오는 비만 쪽이 뜨고요. 비만이나 당뇨 요 두 개에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요 두 개, 비만과 당뇨 쪽에 초점을 맞추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유한양행 주가 움직이는 거 보세요. 한미약품 보세요. 이게 한미약품이냐 보세요. 주가 움직이는 거 보세요. 한미약품 보세요. 이제 바닥에서 뜨는 종목 중에서 제가 하나 설명드리면 보령제약 있잖아요. 이 보령제약이 보령 아닙니까? 보세요. 주가 이제 바닥에 뜨고 있잖아요. 이런 주식들 또는 종건당 이런 주식들 있잖아요. 주가 이제 바닥에서 돌아서잖아요. 이런 거요. 얼마나 마음 편합니까? 주무실 때요. 푹 주무시면 돼요. 이런 종목을 가지고 이게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이런 주식을 가지고 기다리면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잖아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는 주식 아닙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은. 요거는 매수가 오면 전량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종목이 올라가려면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아직 SK바이오사이언스한테는 없나 봅니다. 85,000원 매도 의견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 진단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 연식 얘기가 갑자기 채팅창에 나이 소개가 얘기. 되고 있네요. 예. 네, 이런 얘기 말고 종목 진단을 더 많이 올려주세요. 그럼요. 자, 종목 진단 계속 갑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꽤 드셨네. 유튜브에 읽지 말라고요, 그러고. 꽤 드셨네요. 아스트라이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에요. 예. 또 SK입니까? 그런데 상당히 결이 다르죠? SK 오션 플랜트. 새로 인수했죠. 이거 원래 이름이 삼강 MNT. 그렇죠, 삼강 MNT. 이제 예전 이름을 자꾸 까먹게 됩니다. 네. 요즘에 그 이름 바뀐 회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가끔 헷갈려요. 자, SK 오션 플랜트 22,700원에 10%. 제대로 알고 오셨네요. 조선 기자재는 금산님이라 배웠습니다. 그렇죠. 이건 맞아요. 피팅. 밸브 이런 쪽에 네. 바바바바 가기 전에 이미 그전부터 항상 외쳐주신 분이 우리 금사 전문가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추가 매수할까요? 그냥 가져갈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조선 기자재. 그리고 또 뭐 풍력 쪽으로 해상 풍력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종목이요. 코로나 때 저점부터 한 10배 올렸던 종목이잖아요. 그 뒤로 한 3년을 계속 2만 원대 요 고만고만하게 계속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 때 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답답하시죠?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거 이제 시원하게 좀 갈 때 안 됐습니까? 네, 여러분들 이제 보통 우리가 원래 상강 MNT라는 기업이죠. 보통 우리가 상호를 바꿀 때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좀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원래 상호를 변경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인수 합병 됐을 때 합병이 되게 되면 이럴 때 상호를 바꾸잖아요. 그죠? 이게 SK 오션 플랜트처럼 이게 상강 MNT가 SK 에코플랜트에서 인수하면서 앞에 SK라는 말을 따서 SK 오션 플랜트. 이거는 인수합병 때문에 상호가 변경된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옛날에 잘못된 것을 덮기 위해서, 옛날에 오명을 벗기기 위해서 상호를 살짝 바꾸는 기업들이 있죠. 아주 못된 기업들이죠. 그죠? 옛날에 오명을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상호 변경하는 게 두 가지 스타일이라는 이 말이죠. 이걸 보면 제가 답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나와 있는 SK 오션 플랜트는 인수합병되면서 상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옛날에 오명을 벗기 위해서 살짝 상호를 바꾸는 것은 아주 나쁜 행동이죠. 이런 기업은 조심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기업들은. 자, SK 오션 플랜트는 이렇게 하세요.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아마 SK 오션 플랜트에 지금 인수한 기업이 SK 에코플랜트예요. 에코플랜트가 아마 하반기 아마 상장이 될 거예요. 예전에 말하는 SK 건설이에요. SK 건설이 SK 에코플랜트니까요. 아마 이렇게 아마 상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자회사가 상장하는 거 아니고 모회사가 상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쁠 거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호재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해상풍력 쪽이라서 해상풍력 쪽에서 아래쪽에 하부 구조물 쪽이잖아요. 이 하부 구조물에
전 세계에서 랭킹 기술이 한 3위 정도가 돼요. 아시아에서는 SK 오션 플랜트가 최고고요. 미국의 기업 하나 있고 그다음은 네덜란드 기업이 하나가 있어요. 이런 공부를 하셔야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공부하지 않고서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아시아에서는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가장 이 기업이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이제 이분께서 지금 22,7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10%니까요. 5% 정도는 추가 매수하셔도 됩니다. 지금 자리 한 5% 정도 추가 매수하세요. 5% 정도 다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이거는 얼마까지 가져가시면 26,000원까지 있죠.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주식이니까요. 이 종목은 지금 자리 아니면은 뭐 다음 주 지금 플러스 한 1.6% 상승하고 있으니까 오를 때 매수하지만 좀 조정 받을 때 다음 주 월요일 날 많이 조정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마이너스일 때 5%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15% 단기적으로 26,000원까지 가져가신다면 뭐 지금 자리 한 20% 수익은 가능한 종목이니까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SK 오션 플랜트에 대해서 종목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시원한 답변이 되시길 바라고요. 네. 자, 금산 전문가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반도체 고민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뭐 원익 IPS 같은 거 3번이나 언급됐는데 반도체 섹터 간단히 좀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까요? 저는 이제 앞으로 반도체는 전체적인 반도체가 가격이 어렵고요. 우리 엔비디아 수혜주라고 하자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우리가 인공지능 반도체 같은 종목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AI 반도체 쪽에서만 집중하는 전략이에요. 그런 종목군들이 하반기에 또 시장을 주도할 수 있으니까 모든 반도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종목에 국한해서 간다는 걸 생각하시면 그런 종목에 좀 집중하는 전략이 옳아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군들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이수페타시 같은 저런 주식이 많이 빠졌으니까 그런 종목에다가 한번 포커스를 맞춰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반도체에 대한 간단한 의견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특히 초보 투자자님 답변 되셨겠죠? 네. 자, 많이들 참고해 보시고 오늘 금산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금산 전문가의 공개 방송이 오늘 준비가 되어 있죠? 4시죠? 오늘 4시입니다. 네. 바로 이제 한 2시간 조금 더 있으면 네. 금산 전문가와 함께 앞으로 또 시장을 어떻게 전략할지 힌트를 얻어볼 수 있으니까요. 금산 전문가의 공개 방송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AI 반도체 가서 또 물어보세요. 이 한미 반도체랑 이수 펜타시스 말고 다음에 올라갈 거 뭐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남필상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오늘 전문가님 또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을 해주실 텐데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가고 그 다음 잠깐만요. 첫 번째 4위. 종목 가기 전에 네. 우리 할 거 있어요. 좀 하고 하려고 그랬지. 예. 4위 한번 가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5위밖에 안 냈잖아요, 지금. 별로 오늘 제가 잘못 뽑은 것 같아요. 재미가 없네요. 자, 가장 강한 바람을 갖고 있었던 태풍입니다. 4위 공개드리죠? 마이사. 4위 마이사. 아까 전에 초보 투자자님께서 마이사 해주신 거 아니에요? 정답입니다. 역시 이렇게 촉이 좋으시니까 저희가 네. 바로 또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초보 투자자님과 합이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4위. 촉이 좋으세요. 네, 마이사기였고요. 자, 다음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토토 박사님께서 이분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망설였는데 지금? 순간 머릿속에 토토래니까 약간 예. 스포츠 토토 그 생각나가지고 그쪽에 박사신가? 그래요. 자, 어쨌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인데요. 비중 왜 이렇게 많으세요? 50%. 와, 많이 담으셨는데요? 네, 그리고 매수가도 47,000원이라서 우선은 수익권에 들어가신 거는 축하드립니다. 네. 하지만 비중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핸들링해야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남필상 전문가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이거 종종 들어오는데 비중이 50%입니다. 수익 나서 좋긴 한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지금 뭐 워낙 좋은 가격에 사셨기 때문에 걱정은 뭐 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뭐 이렇게 까면 계속 실적이 낮아져요. 올해 흑자 전환한다고 했다가 이제 적자 전환한다는 쪽으로 가고 있고,
내년 후내년도 실적도 뭐 한 50% 이상씩 증가할 것처럼 보였다가 지금 한 20% 정도 수준, 연평균 한 20% 정도 수준 상승하는 걸로 또 좀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를 좀 낮추는 개념. 저는 처음에 봤을 때는 한 정고점 14만 원 정도 수준 간다. 내년까지 그 정도 갈 수 있을 걸로 봤는데 계속 낮아지는 그거를 반영해 봤을 때는 7만 원 정도. 예, 단기적으로 7만 원 정도. 그리고 내년 실적 지키는 거 확인하면서 한 8만 원에서 9만 원. 예. 이 회사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이제 2차전지 말고 다른 부분하고 같이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학 쪽이 안 좋은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아마 문의하신 분은 이 종목을 잘 아시고 매수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본인이 갖고 계신 확고한 의견이 있으신데 이제 좀 참고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종가격에 사셨으니까 아예 장기적으로 갖고 가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요. 이제 실적 체크 계속 하시면서 2025년 이후까지 보게 되면은 저는 뭐 이 정고점이 한 14만 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봅니다. 뭐 손절이나 이런 건 없고 추가 매수도 지금 뭐 비중이 많으시니까 갖고 계시면서 계속 실적 체크하시면서 좋은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님 정고점이면 한 61,900원 정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7만 원. 예, 올해 고점. 그 이제 실적이 낮아진 걸 반영해서 올해하고 내년 초 정도까지의 목표는 7만 원. 그리고 내년 하반기 정도까지 보면은 한 8만 원. 그리고 실적 체크를 해서 실적이 제가 말씀드린 그 연평균 20% 이상 예, 그 수준 밑으로 떨어진다 하면 안 좋고요. 그 비슷한 수준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이상으로 다시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면은 목표가 높이시기 바랍니다. 네.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선 1차 7만 원, 2차 8만 원, 8만 원 내년 하반기입니다. 그리고 실적 체크해가지고 기준은 연평균 20% 이상 성장이 되면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잘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차전지 관련해서 사실 뭐 너무나들 궁금한 점 많이 있으실 텐데 네. 그 중에서도 사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잘 안 갔던 종목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다시 좀 가는 모습인데 사실 뭐 2차전지 다른 종목들에 대한 관심들, 종목 진단도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종목을 가볼 텐데요. 이번에 전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아니지. cent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HPSP. HPSP. 발음 좋으시고요. 예. 네, 반도체 아주 뭐 대표적인 종목을 갖고 계시는군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렇게 역시 또 네. 많이 빠져버려서 네네.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반등은 얼마까지 해야 되는 건지 이 종목이 실적도 좋고 네. 토마토 증권에서 많이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워낙 좋은 종목이고 큰 종목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런데 혹시 이 매수가와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36,700원에 15%입니다. 알겠습니다. 36,000원대 15%. 네, 이거 어제 갑자기 훅 내려와가지고 많이 놀라셨죠? 어디 손들어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어제장에 원익 IPS 그리고 HPSP 요 정도가 특히 낙폭이 좀 컸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워낙 잘 갔던 종목인데 갑자기 내려가니까 정말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한미 반도체는 네. AI에 속하는데 네. HPSP는 무엇에 속합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한미 반도체와 같이. HPSP 워낙에 또 밀접한 관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이 늘린 것이 많이 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HPSP의 전망 자세히 뜯어볼게요. 자, 전문가님, HPSP입니다.
요 종목 예, 일단은 HP 어제 좀 많이 내렸는데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와 HPSP 각별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살펴주시죠. 예, HPSP는 이미 2024년, 25년도 실적까지 반영이 된 수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작년하고 올해 실적 비슷하거든요. 그러면은 15,000원, 13,000원 이 사이가 이제 이 주식이 적정가인데 내년 내후년에 대해서 좀 편차는 있지만 뭐 한 40% 연평균 한 그러니까 내년 40% 후내년 한 30% 그래서 2025년도까지 반영해도 2배 정도 수준.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한 3만 원? 예. 요 정도가 적정 가격으로 보여지는데 이 기관들이 보면은 여기서 매도를 한번 하고요. 또 여기서 매도를 한 다음에 이제 매수 안 들어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3만 원 뚫을 때 여기가 기관들의 땡큐존이죠. 이 비트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내려갈 가능성이 많고 후반기에 좀 지지부진할 것 같아요. 한 2만 원 정도 오면 다시 재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갖고 계시면서 물량 추가보다는 일단은 정리하신 다음에 이때 재매수하는 거는 사실은 내년도 실적에 대한 전망을 좀 확인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확인하시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수준 한 평균 한 35% 정도 상승할 것 같으면 여기서는 매수 가능. 예. 손절 라인이란다. 이 단기적으로 뭐 어떤 반도체 수급 돌면서 만약에 35,000원 위로 올라가 준다. 요 정도 가격대 35,000원, 4만 원. 그러면 일단 무조건 네,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절반 정리. 그리고 올라와 주면 땡큐하고 팔고 3만 원 정도 뚫고 내려가는 모습이면은 이거는 확신을 갖고 그냥 일단 정리하는 게 예, 그리고 내년 실적에 대한 전망을 확인하면서 2만 원대 오면은 재매수 다시 노린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현님 이렇게 HPSP 전략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답변 되셨을까요? 네. 충분히 참고가 되셨길 바라고요. HPSP 살펴드렸습니다. 네, 묘하게 상처받네요. 네, 그렇죠. 네. 두 번까지만 들으면 충분합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 계속 2년 이어가실 거니까 네. 저희 인사 좀 받아주세요. 다음에도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예, 슬퍼요. 갑자기.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시간이니만큼 하나 가죠. 3위 하나 공개하고 종목 진단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태풍입니다. 마이삭 위에로 좀 더 바람이 세게 불었던 태풍 공개합니다. 그렇죠. 프라피룬. 프라피룬. 이거 아까 금산 전문가께서 2위로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제가 드디어 금산 전문가님이 틀리셨습니다. 드디어 금산 전문가님께서 약간 미스난 걸 이제 보네요. 아싸. 자, 2000년 프라피룬. 저거 2000년에 온 거였어요? 네, 맞아요. 되게 오래된 거네요. 전 최근인 줄 알았는데 프라피룬이.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이게 되게 옛날이더라고요. 와, 47 초속 47m. 와, 이거 굉장히 강했습니다. 프라피룬이 3위였고요. 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저희는 다음 종목 진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춘간 볼빨기님께서 M2i 올려주셨는데요. 네. M2i? 저는 약간 생소합니다. 저도요. 네. 이거 뭐예요? 이거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건가요? M2i 정말 낯서네요. 2020년에 했군요. 자, 8,700원에 사셨고 8%. 지금
20%까지 더 비중을 늘리고 싶습니다. 아, 굉장히 좋게 보시는 거네요. 회사가 너무 좋아 보입니다. 네.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 M2I가 무슨 회사인지 궁금하고 이분은 어떤 걸 보고 이렇게 회사가 좋다고 얘기를 하신 건지 좀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회사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가지고 그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라고 하면 우리 그 뭐 PC 모니터하고 PC 본체 연결할 때 뭐 그런 그 HDMI 케이블입니까? 그런 케이블 같은 거죠, 일종의. 그 이제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그 대량의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고 또 원격 관리 같은 것들도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그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노하우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도 취급하고 있고요.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는 이 회사가 이제 나름의 그 실체가 있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 분야 쪽에서 공급 확대를 좀 기대하거든요. 그래서 뭐 SK온,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등등의 이제 영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회사 이제 실적은 추세적으로 계속 좋아져 오긴 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아직 주가가 뭐 크게 반응은 안 한 것 같고요. 근데 실적의 절대치가 아직은 이 주가를 띄우기에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 회사 실적이 내년 내후년에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좋아지면 이 오랜 박스권 8,000원에서 한 12,000원 이제 이거를 탈피하는 모양이 나올 것 같거든요. 문제는 이 회사가 스마트 팩토리라는 좋은 주제는 갖고 있는데 저도 정확하게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적인 그런 그 해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집중력, 경쟁력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 좀 힘든데 좀 기사 같은 거 조금 찾아보시면서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크리티컬한지를 좀 확인하면 내년 내후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박스의 하단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주식에 대해서 뭐 손절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뭐 조금 공격적으로 뭐 8,000원 전후에서 아직 8%시니까 물량 좀 늘리셔가지고 뭐 한 15% 20% 정도 만든 다음에 지금 실적으로 추세적으로 좋아졌으니까 내년도에 뭐 실적이 확 꺾인다든지 그러지만 않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박스 상단 11,000원 정도까지는 그 내년 내후년 또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지지 않는다고 해도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보여줄 수 있다. 근데 좋아지면 뚫고 올라간다. 저는 조금 뭐 기대감 가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비중을 확대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문가님께서도 확대 좋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시면서 목표가 11,000원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수익을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 진단 계속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뭐 벌써 뭐 마무리할 시간 금방 다가가고 있네요. 네. 900분 넘게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아마도 이번이 거의 마지막 종목이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예. 종목 진단 하나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말씀드릴게요. 유튜브에서 구나리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죠. 네. 이거 한때 정말 몇 달 전만 해도 진짜 많이 언급됐던 종목인데요. 그랬던 종목이죠. 선익 시스템 봐드리겠습니다. 사실 선익 시스템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 엮여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때 뭐 디스플레이 이쪽으로 해서 굉장히 또 주가 급등세가 몇 달 전에 나왔었단 말이죠. 네. 자, 매수 가격이 24,600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4월 달에 45,000원까지 쫙 갔다가
그리고 올랐던 거 지금 거의 다 내려온 거거든요. 자, 이제 내려왔으니 한 번 더 가겠지라고 들어오신 게 아닌가 싶은데 24,600원에 10%입니다. 대응법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선익 시스템의 앞으로의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선익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죠? 선익 시스템은 재작년, 작년, 올해까지 이제 좀 실적이 좋지 않다가 이제 올해 바텀아웃 할 거라는 그런 전망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선익 시스템이 바텀아웃 해준다고 가정하면은 현재 주가 수준은 결코 비싸지 않고요. 올해의 흑자로 돌아서준다 그러면 흑자 그 규모엔 상관없이 흑자만 돌아서줘도 제가 봤을 때는 35,000원 정도의 적정 수준. 그리고 바텀아웃에서 내년도에 실적이 확 좋아진다는 그런 그 예측이 어느 정도 이제 뭐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은 4만 원 이상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매물이 굉장히 많은 걸로 봐서 내년 실적에 대한 그런 실적 그 가시성이 아직 확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실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올해 실적보다 조금 좋아지는 걸로 안 되고요. 예. 내년도 실적은 적어도 올해보다 한 500% 이상 가야지 되는데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희망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 지금의 전망치로 보면은 또 적자 지속될 것 같으니까 3만 원 정도를 1차 목표. 그리고 3, 4분기 실적 가지고 좀 추정하셔서 흑자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45,000원. 지금은 이제 비중이 10%시니까 많지는 않으신데 전망을 봤을 때 그렇게 뭐 물량 늘리진 마십시오. 예. 물량 늘리지 마시고 한번 지켜보시는 쪽으로 손절은 10%시니까 손절도 굳이 하지 마시고 실적을 보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그냥 매도.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익 시스템 봐드렸습니다. 3만 원 이상까지도 내다볼 수 있지 않나 싶네요. 자, 선익 시스템 군하리님의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종목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필상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남필상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의 네. 랭킹쇼 주제, 다음 중 가장 강한 바람의 태풍은 순위 맞춰가고 있는데요. 1위와 2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1위와 2위 어떻습니까? 2003년 그렇습니다. 매미, 역시 매미가 압도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와, 차바가 저렇게 강했어요? 차바라는 건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저도 좀 낯선데, 와, 그렇습니다. 2016년 차바가 49m 초속으로요. 굉장하네요. 진짜. 결국에 금산 전문가님이 2개 던지셨는데 2개 중에 또 하나 맞네요. 정말. 김사 전문가님은 랭킹쇼에서 정말, 이거 타고 나셨다. 예. 대단하십니다. 딱 예. 랭킹쇼와 부합하는 전문가시다. 네. 자, 오늘 또 4시에 또 공개 방송이 있다고 하시니까 또 많은 정보 또 거기서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금요일장 잘 마무리하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미스터 진단 02-2128에 몇 번이요? 3388. 3388 이쪽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